안녕하세요. 대치동 현탑학원에서 아이들과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올해는 대면에서 설명회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는데 아쉽게도 아직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과 그 안에서 저는 아이들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먼저 정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훌륭한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고3 시절에 재수생과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간절하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고3 같은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고1 때는 이미 고2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은 이미 아주 성실하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1처럼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명제가 생겨나게 되죠. 그럼 목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는 2022년 2월 말입니다.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 우리 아이들이 입학을 하기 직전 시기가 되겠죠. 시기가 정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때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20여일 후에 고3 아이들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그 수능 시험을 봐서 1등급이 나온다면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내신에만 조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이 조금 남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은 또 효율적으로 다른 과목들을 쓸 수 있는 이렇게 스노우볼링이 돼서 점점 시너지가 나는 효과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목표가 되겠지만 혹시 이게 잘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는 등급이 좀 나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혹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에 집중을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완성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시기가 정해졌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들은 현재 11월 첫째 주에 기말고사를 마치게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면 11월 중순이 될 건데 11월 중순부터 제가 말씀드린 2월 말까지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3개월의 시간이 있어요. 그 주차를 따져보니까 15주 정도가 되고요. 일자를 따져보니까 100일 플러스 알파, 100일이 넘는 시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대한 압박이 없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으니까 신난다, 놀아야지. 그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일 건데요. 사실은 이 시기에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자기가 약한 부분이라든지 완성을 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게 될 고등부, 많은 분들께서 고등부에 올라가면 고등부 영어는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고등부에 올라가면 영어 내신이 전부일까? 내신만이 전부인가? 라는 생각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시도 아직 있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등부에 비해서 고등부 내신이 아주 중요하다. 좀 이렇게 강조점을 많이 두시는 이유는 일단 분량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요. 아이들이 체감하기에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문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본 시험에서조차 한 과에 문법은 2개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한 3과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문법적인 요소들은 6개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였죠. 근데 고등부에 올라가는 순간에 문법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는 거 골라봐, 틀린 거 골라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분량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내신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내신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부냐, 이것이 능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제도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수시에서도 최저 등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정시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능 영어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수능 영어는 언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EBS 연계율이 50%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70%였거든요. 70%에서 50%, 20%는 꽤나 많은 큰 숫자죠. 많은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예전에 봤던 지문을 또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00%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 지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었던 그 지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문제를 출제하는 직접 연계 방식이었는데, 이게 100% 간접 연계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 특강 5강 6번에 만약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지문이 나왔어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의고사에서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연계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 연계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같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본인이 봤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사실 그렇게 되기가 많이 어렵죠. 또 한 가지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도표, 생활문, 리스닝 부분에서의 그 그림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우리 아이들이 도표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생활문에서의 그런 광고판을 암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문제를 낸다 한들 아이들이 내가 이거 봤던 건데 라고 느낄 확률은 굉장히 적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BS 연계율에서의 변화, 연계 방식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는 난이도는 그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는 2021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1등급의 숫자가 4.87%예요. 이 숫자는 생각보다 낮은 숫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등급과 3등급인데요. 2등급은 12%, 3등급은 19%가 돼요. 1등급에 비해서 2, 3등급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들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한 3, 4문제 정도가 있는데 이 문제를 맞추면 1등급으로 갈 수 있고 이 문제들을 맞추지 못하면 사실 2, 3등급에 머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핵심적인 킬러 파트가 되는 3, 4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순하게 단어를 열심히 외운다고 그냥 책을 많이 본다고 될까요? 그게 아니라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문 독해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자료인데요. 요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육청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인데요. 이게 숫자가 참 재밌었어요. 1등급은 아까보다 좀 늘어서 6.9%니까 7% 가까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2등급과 3등급의 숫자인데 2등급이 8%, 3등급은 9.7%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번 9월 고1 모의고사는 지원해서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숫자가 되게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표본으로서 아주 우수하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명확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준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1 모의고사가 엄청나게 어려웠는가?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1등급의 숫자보다도 2, 3등급의 숫자가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 왜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헌데 이제 곧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기가 와서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생이 되고 수능 준비를 해서 수능을 치러야 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에도 이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는 그 순간에 수능 출제위원들이 이 아이들은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니까 문제를 조금 쉽게 내줘야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분, 공부에 대한 부분들이 예년 선배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자기 주도 학습이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높은 지경에 이르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예년에 비해서 학습에 대한 정도나 동기부여나 태도나 모든 부분에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준비, 수능을 보는 것이 과연 100m 달리기일까요? 지금 당장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뛰어봐, 숨이 턱에 달 때까지 뛰어봐, 이게 과연 옳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이죠. 긴 호흡을 가지고 길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웃으면서요. 물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긴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이제 11월 아이들과의 개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정말 열심히, 무조건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기에 개강하는 아이들한테는 문법 유형 문제풀이를 하면서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도 하는, 예를 들어서 빈칸은 어떻게 풀고 순서는 이렇게 풀으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사실은 어느 부분에 더 방점을 찍었었냐면 모의고사 문제풀이, 유형별 문제풀이에 더 많은 방점을 찍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수능 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계들을 한 번 더 브릿지를 넣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월 16일에 개강을 좀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문법 개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수업을 많이 못 들었어요. 그리고 수업도 전부 다 줌으로, 인터넷상에서 화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듣다 보면 이렇게 눈은 여기 가 있는데 손은 아래쪽에서 꼼지락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마지막 최종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문법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고등부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문법 문제가. 그러면 비코즈를 쓸 거니 비코즈 오브를 쓸 거니 이 문제와 동사가 관련되는 동사 원형에 ing 쓰고 동사 원형에 ed 쓰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이 설명을 듣고 정답이 뭐지? 이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설명은 사실 접속사 관련 문제와 동사 관련 문제는 동일한 문제죠. 왜냐하면 결국에 영어의 한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공식들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가 필요한지 전치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ing와 ed가 나왔을 때 ing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해. 얘는 과거형 동사고 얘는 형용사가 되기도 한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형 동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런 식으로 제가 용어를 써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용어는 필요 없습니다. 용어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는 뭐 어렵기만 하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의 수업을 이렇게 엿보면 전부 다 용어를 사용하세요. 아니 왜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적절한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건 참 웃기잖아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전혀 현재 분사로 부를 거고요. 동명사는 동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마지막으로 문법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법 개념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순서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법 개념 정리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독해에 대한 부분은 아예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모의고사 31번부터 40번까지 마의 구간이죠. 이게 핵심 구간이 될 텐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은 할 건데 여기에 힘을 많이 주진 않을 겁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일단 이 부분에 힘을 줘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독해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약하게, 왜냐하면 아이들이 문법만 많이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독해도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맛보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할 겁니다. 예년과 좀 다른 것은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는 조금 힘을 빼고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은 언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것은 제가 이번 11월 개강하는 수업 마치고 1월에 겨울방학 다시 개강이 될 건데, 그때에는 모의고사 유형별 문제풀이로 연결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주 2회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이 될 겁니다. 주중하루, 주말하루 이렇게 되고요. 시간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16일에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서 한 주 정비 정돈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개강을 하게 될 건데, 이때 아이들이랑 만나서 조금 이렇게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대한 부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문법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법 테스트를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게 될 것이고요. 가장 고민이 되시고 가장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단어 부분이 될 건데, 그 단어에 대한 부분은 일주일에 모의고사 한 회분의 단어를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매번 올 때마다 시험을 보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본 400단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플러스 알파 정도의 분량을 아이들이 해결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그 기출 단어들을 암기하는 거라서 조금 더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1월에 넘어가서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간 테스트도 있고 단원별 테스트도 있고, 테스트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실상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은 수업을 듣는 순간도 있지만, 집에 가서 테스트를 위해서 복습하고 다시 한번 써봤을 때 공부를 가장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많이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내년 1월에 진행되는 고1, 예비 고1이죠. 고1 수업과 연계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그림으로 긴 호흡으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으니, 코로나를 겪은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정말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저는 아이들과 그 기초,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파이널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사실은 그냥 편하게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조교선생님들이 쓰시는 폰이라서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 다 적어주시면 조금 더 좋긴 한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된다, 아이들이 어떤 교재를 써야 되는가, 단어 교재는, 문법 교재는, 워크북은 어떤 게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괜찮으니까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공부라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저는 그 안에서 아이들을 도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